어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겸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정치 공작 댓글을 달았다는 제목으로 일단 구속을 했습니다. 수갑을 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초췌한 모습은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중국은 중국 국영 방송을 통해 사드의 주범, 사드의 주체 세력이 드디어 구속됐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아세안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던 자리에서도 첫 서두가 사드고 끝나는 말 역시 사드로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정리했습니다. 덧붙여 이틀 후인 13일 리커창 중국 총리, 중국의 국가서열 1위와 2위가 연속해서 한국에 주입하는 메시지는 사드야말로 한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제부터 한중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당신네도 아는, 한국도 아는 장애물, 한중관계의 장애물부터 없애라. 이것은 지난 10월 31일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MD에는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까지는 끌고 가지 않겠다라고 중국에게 약속한 것을 중국이 다시 한번 컨펌하는, 그게 우리가 화답을 해주는,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맞추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구속 장면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사실 처벌 대상, 보복 타격의 벌초 대상, 처벌이 아니라 벌초 대상 1호로 손꼽아 왔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도발할 때 김 전 장관은 10배 이상으로 보복하라는 말로 김정은 정부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벌초 대상 1호로 계속 지목받아 왔습니다. 그들이 벌초 대상 1호로 지목해온 인물이 구속된 데 대해서 북한은 얼마나 즐거울까요? 또한 중국은 한중관계의 장애물 1호를 만들어 끌어들여 온 김관진,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을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한국은 개를 길들이듯이, 개 패듯이 두들겨 패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고 그냥 조아리는구나.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아서 그 전에 사드 배치를 서둘러 미국과 합의를 해서 끌고 들어온 주범을 구속까지 시키는 거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걱정하지도 않았대. 더 이상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 몽둥이를 들 필요도 없어. 한국이 알아서 기어주는 거야. 이런 김 장관의 구속된 모습을 보는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중국은 국영방송을 통해 사드의 주범, 사드를 끌어온 당사자가 구속됐다고 대서특필했지만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는 어금니를 깨물고 이빨을 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실 미국의 사드, 한반도에 있어 미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도 있지만 그들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배치한다는 것을 미국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데 대해서 감사하고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 당연한 면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드 배치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당사자가 지금 구속된 것을 중국은 한중관계 정상화의 장애물을 없애는 일에 한국이 앞장섰다고는 모습을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만 되풀이해온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검찰의 입장은 사드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한 글을 썼다는 게 지금 구속한 첫째 명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핵과 미사일, 그리고 그 다음이 사이버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화학, 생물, 무기, 우리가 도저히 대응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세계 6위의 미사일과 3위의 화학, 생물학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는 압도적인 숫자와 절대적인 충성심과 고도의 훈련으로 단련된 SOF, 북한의 Special Operation Forces, 특수공작부대가 김정은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4만 명과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남한의 필요시에 직접 난파되어 한국 사회를 교란시키고 여러가지 전력이나 그리고 통신시설을 교란시키고 또 내부의 남남 갈등까지 조장할 수 있는 인력까지 병력까지 합치면 2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전사나 특수전 전력부대를 다 합쳐도 2만 1000명이 겨우 넘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강도도 북한의 SOF만큼 북한에 바로 투입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5가지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우리는 지금 미국의 보호하에 핵 우산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혼자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고 특히 북한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그나마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 대응 능력입니다. 북한의 사이버는 김정일 때부터 부국강병 내지는 그들의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그 전략의 첫 번째가 나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군대의 힘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전력 속에 병력과 전력 속에 사이버를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보금으로 인정하고 키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특수전, 사이버 특수병력에 가담하는,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는 인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10년 이상의 군복무, 필수적인 군복무를 일단 면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 사이버 전력은 북한은 해킹 전력을 특히 강조하면서 사이버 전력을 세계에 손꼽는 전력으로 우리 남쪽이 따라갈 수도 없는 수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전력을 한국이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때마다 사이버 능력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조작하고 한국의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그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심지어 3,000명 내지 7,000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이 그 자료를 모은 것만 해도 3,000여 명은 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사이버 대응 능력은 10대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이버 창설 부대도 너무나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에 이르렀으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7,000명이 아닌 3,000명이라고 낮춰보더라도 그 3,000명의 북한의 특수 사이버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도의 빠른 시간 내에 고도의 사이버 능력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임무를 수행하고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 능력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 전력을 확대했습니다.
그것도 100명에 이르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대단한 숫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라는 건 야당과 여당, 특히 국정원법 그리고 군의 사이버 전력의 확대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전력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사이버 전력을 키웠습니다. 그 사이버 전력의 일부, 오늘 신문 기사에, 모 신문 기사에 의하면 사이버 전력의 댓글이, 사이버 대응 부대의 댓글에 78만 개의 댓글 중에 8,600개가 군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8,600개의 이 댓글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여 사이버 전력을 이용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묻어나는 글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옹호하기 전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은, 검찰은 이를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의 현 정치에 대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정치 개입의 공작으로 보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러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지금 줄줄이 북어를 깨듯이 전 국정원 원장, 원세훈 원장까지 합하면 4명을 차례대로 지금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안보의 수뇌들이 다 감금되고 구속되는 것을 적폐청산의 아주 뛰어난 업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의 적폐청산의 하나의 뛰어난 업적인지는 몰라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남북 간 관계를 항상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북 정책을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이 여당이 주장하고 청와대가 옹호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적폐청산의 한 사례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동맹국인 미국에게 어금니를 깨물고 이빨을 갈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 강화라는 한국의 말과 달리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사드 정책을 정면에서 코웃음치고 비웃도록 만들도록 한 한국의 이런 적폐청산의 일면을 미국은 남의 나라 일이니까, 내정 간섭이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한국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 정부를 믿고 굳건하게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하며, 한국이 손을 벌릴 때마다 아낌없이 도와주고 협력해야 된다고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지지만 하고 있을까요? 누차하는 얘기지만 왜 미국은 감정이 없는 국가라고 우리는 당연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중국에게 우리 국내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주장하는, 정말 그들이 사드 철폐, 청와대는 계속 사드 문제는 봉인이 되었다, 봉인이 된 수준은 청와대나 외교부가 중국에게 송두리 때 내준 추가 사드 배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절대 항복, 조건 없는 항복을 한 이상은 우리가 중국에게 더 이상 약속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되는 것을 계기로 중국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정부는, 그리고 청와대는, 나아가서는 외교부는 약속해 준 꼴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사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군의 사기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군이란 집단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알링턴 묘지에 참배하러 오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현역 제복을 입은 병사들을 볼 때에 아낌없이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군 병사들, 미군 장교들의 대응은 거기에
국민들의 지지에 성원에 대답하는 그들의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국민들이 미국 군인에 대한 성원,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럴 때만이 군의 사기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안보수장 줄줄이 감옥에 넣고 전 국방부 장관, 전 국가안보실장 정치에 개입했으니까 적폐청산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보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이분을 25년간 이상을 지켜보고 가까이서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이 세월이 가면서 군인 정신을 가진 군인다운 군인이 없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군인다운 군인입니다. 군인 정신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 전 대통령까지 합쳐서 어느 한 사람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 수감당하면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 아래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 라는 보스타운 말을 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혁명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라의 안보를 지켜온 안보수장들을 줄줄이 수감하고 가장 군인다운 모습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온 사람을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 노름에 놀아놨다고 가둠으로써, 감옥에 넣음으로써 우리의 적국과 그리고 한국을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철저히 갈라놓기 위해서 호시탐탐하는, 기회만 있을 때마다 우리 목을 조르는 중국으로 하여금 정말 잘한다. 사드야말로 우리의 암적인 존재고, 사드야말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중에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을 앞장서서 이 정부가 없애주고 그 장애물을 가져 들어오도록 애쓴 사람을 수감시키는 건 너무 잘한다고 하는 박수를 받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이 정부가 제발 잘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나라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그 군, 그리고 그 안보 수장들을 국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완전히 죽여라는 댓글들을 올리는 이런 놀이객감, 희화화가 되도록 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적폐청산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대통령이 생각을 가지시고 혁명하고 바르게 역사를 세우고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중국의 입장으로 볼 때에 과연 전략적 협력을 하는 중국인지, 미국으로부터의 우리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중국에게 진정한 전략적 협력을 하는 것인지, 중국이 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이 정부는, 중국이 원하는 진정한 속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계산을 이 정부는 좀 더 분석적이고 냉철하게 살펴보고 그에 발맞추어 국내의 적폐청산이나 정리도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을 함께 둘러보면서, 주변 사관과의 관계를 우리를 함께 둘러보면서
나라의 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를 위해서 사이버 전력을 확대했습니다. 그것도 100명에 이르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대단한 숫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라는 건 야당과 여당, 특히 국정원법 그리고 군의 사이버 전력의 확대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전력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사이버 전력을 키웠습니다. 그 사이버 전력의 일부, 오늘 신문 기사에, 모 신문 기사에 의하면 사이버 전력의 댓글이, 사이버 대응 부대의 댓글에 78만 개의 댓글 중에 8,600개가 군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8,600개의 이 댓글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여 사이버 전력을 이용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묻어나는 글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옹호하기 전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은, 검찰은 이를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의 현 정치에 대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정치 개입의 공작으로 보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러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지금 줄줄이 북어를 깨듯이 전 국정원 원장, 원세훈 원장까지 합하면 4명을 차례대로 지금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안보의 수뇌들이 다 감금되고 구속되는 것을 적폐청산의 아주 뛰어난 업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의 적폐청산의 하나의 뛰어난 업적인지는 몰라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남북 간 관계를 항상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북 정책을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이 여당이 주장하고 청와대가 옹호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적폐청산의 한 사례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동맹국인 미국에게 어금니를 깨물고 이빨을 갈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 강화라는 한국의 말과 달리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사드 정책을 정면에서 코웃음치고 비웃도록 만들도록 한 한국의 이런 적폐청산의 일면을 미국은 남의 나라 일이니까, 내정 간섭이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한미동맹은 김관진,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을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한국은 개를 길들이듯이 개 패듯이 두들겨 패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고 그냥 조아리는구나.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아서 그 전에 사드 배치를 서둘러 미국과 합의를 해서 끌고 들어온 주범을 구속까지 시키는 거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걱정하지도 않았대. 더 이상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 몽둥이를 들 필요도 없어. 한국이 알아서 기어주는 거야. 이런 김 장관의 구속된 모습을 보는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중국은 국영방송을 통해 사드의 주범, 사드를 끌어온 당사자가 구속됐다고 대서특필했지만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는 어금니를 깨물고 이빨을 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실 미국의 사드, 한반도에 있어 미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도 있지만 그들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배치한다는 것을 미국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데 대해서 감사하고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 당연한 면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드 배치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당사자가 지금 구속된 것을 중국은 한중관계 정상화의 장애물을 없애는 일에 한국이 앞장섰다고는 모습을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만 되풀이해온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검찰의 입장은 사드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한 글을 썼다는 게 지금 구속한 첫째 명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핵과 미사일, 그리고 그 다음이 사이버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화학, 생물, 무기, 우리가 도저히 대응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세계 6위의 미사일과 3위의 화학, 생물학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는 압도적인 숫자와 절대적인 충성심과 고도의 훈련으로 단련된 SOF, 북한의 스페셜 오퍼레이션 포스, 굳건하게 한국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 정부를 믿고 굳건하게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하며 한국이 손을 벌릴 때마다 아낌없이 도와주고 협력해야 된다고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지지만 하고 있을까요? 누차하는 얘기지만 왜 미국은 감정이 없는 국가라고 우리는 당연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중국에게 우리 국내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주장하는 정말 그들이 사드 철폐, 청와대는 계속 사드 문제는 봉인이 되었다. 봉인이 된 수준은 청와대나 외교부가 중국에게 송두리 때 내준 추가 사드 배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절대 항복, 조건 없는 항복을 한 이상은 우리가 중국에게 더 이상 약속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되는 것을 계기로 중국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정부는, 그리고 청와대는, 나아가서는 외교부는 약속해준 꼴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사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군의 사기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군이란 집단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알링턴 묘지에 참배하러 오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현역 제복을 입은 병사들을 볼 때에 아낌없이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군 병사들, 미군 장교들의 대응은 거기에 국민들의 지지에, 성원에 대답하는 그들의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국민들이 미국 군인에 대한 성원,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럴 때만이 군의 사기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안보수장 줄줄이 감옥에 넣고 전 국방부 장관, 전 국가안보실장 정치에 개입했으니까 적폐청산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보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이분을 25년간 이상을 지켜보고 가까이서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이 세월이 가면서 군인 정신을 가진 군인다운 군인이 없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군인다운 군인입니다. 군인 정신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 전 대통령까지 합쳐서 어느 한 사람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 수감당하면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 아래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 볼 수 있어. 특수공작부대가 김정은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4만 명과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남한의 필요시에 직접 난파되어 한국 사회를 교란시키고 여러가지 전력이나 그리고 통신시설을 교란시키고 또 내부의 남남 갈등까지 조장할 수 있는 인력까지 병력까지 합치면 2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전사나 특수전 전력부대를 다 합쳐도 2만 1000명이 겨우 넘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강도도 북한의 SOF만큼 북한에 바로 투입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5가지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우리는 지금 미국의 보호하에 핵 우산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혼자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고 특히 북한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그나마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 대응 능력입니다. 북한의 사이버는 김정일 때부터 부국강병 내지는 그들의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그 전략의 첫 번째가 나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군대의 힘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전력 속에 병력과 전력 속에 사이버를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보금으로 인정하고 키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특수전, 사이버 특수병력에 가담하는,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는 인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10년 이상의 군 복무, 필수적인 군 복무를 일단 면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 사이버 전력은 북한은 해킹 전력을 특히 강조하면서 사이버 전력을 세계에 손꼽는 전력으로 우리 남쪽이 따라갈 수도 없는 수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전력을 한국이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때마다 사이버 능력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조작하고 한국의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그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심지어 3,000명 내지 7,000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이 그 자료를 모은 것만 해도 3,000여 명은 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사이버 대응 능력은 10대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이버 창설 부대도 너무나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에 이르렀으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7,000명이 아닌 3,000명이라고 낮춰보더라도 그 3,000명의 북한의 특수 사이버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도의 빠른 시간 내에 고도의 사이버 능력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임무를 수행하고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 능력 강화. 어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겸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정치 공작 댓글을 달았다는 제목으로 일단 구속을 했습니다. 수갑을 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초췌한 모습은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중국은 중국 국영 방송을 통해 사드의 주범, 사드의 주체 세력이 드디어 구속됐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아세안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던 자리에서도 첫 서두가 사드고 끝나는 말 역시 사드로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정리했습니다. 덧붙여 이틀 후인 13일 리커창 중국 총리, 중국의 국가서열 1위와 2위가 연속해서 한국에 주입하는
메시지는 사드야말로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제부터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은 당신네도 아는, 한국도 아는 장애물, 한중 관계의 장애물부터 없애라. 이것은 지난 10월 31일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MD에는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까지는 끌고 가지 않겠다라고 중국에게 약속한 것을 중국이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기에 우리가 화답을 해주는,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맞추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구속 장면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사실 처벌 대상, 보복 타격의 벌초 대상, 처벌이 아니라 벌초 대상 1호로 손꼽아 왔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도발할 때 김 전 장관은 10배 이상으로 보복하라는 말로 김정은 정부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벌초 대상 1호로 계속 지목받아 왔습니다. 그들이 벌초 대상 1호로 지목해온 인물이 구속된 데 대해서 북한은 얼마나 즐거울까요? 또한 중국은 한중 관계의 장애물 1호를 만들어 끌어들여 온